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호근입니다. 네. 저는 소개부터 하면은 아시면 알겠지만 저는 관세법인 대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서울, 부산, 인천공항에 두고 있고요. 본사는 인천공항에 있고 저는 공항에서 비행기를 보면서 통관 및 요새는 심사 쪽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외환조사나 심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한번 놀러 오시면은 제가 파전에 조개국수인가 그거 있거든요. 더치페이로 사드릴게요. 뻥입니다. 다 사드립니다. 자, 일단 올해 시험 보신 분들은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시험 문제가 뭐 쉽다고 하는데 뭐 자기가 남들 다 잘 쓰니까 그게 문제죠. 근데 정확하게 썼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한 2달 동안 실컷 노세요. 언제 놉니까 이제 관사 되시면 맨날 일만 할 텐데. 일단 제가 맡은 과목은 우리 관사 2차에서 관세일표 및 상품학이고요. 근데 이제는 시험 이름이 좀 변경돼야 될 것 같아요. 품목분류라고. 그래서 올해 시험 문제도 좀 관세일표 이름보다는 좀 어떤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류를 맡는 문제가 주로 출제되는데 저는 이게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품목분류라고. 그래서 관사 같은 경우에는 품목분류가 이제 통관의 스타트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품이 들어오면은 이거를 어떠한 HS 코드로 잡냐에 따라서 간이정의 환급이나 뭐 이제 수입 요건이나 그리고 세율 그리고 그런 게 다 상이합니다. 그리고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오래됐죠. 이제 FTA 같은 경우에서도 관사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하는 이유도 FTA의 거의 뭐 7, 80%는 HS 코드에서 시작을 해요. 똑같아요. 어떤 물품이 있으면은 그 물품에 대한 그 6단위까지, 전 세계는 6단위 공통이니까 그걸 따면은 그에 따른 원산지 결정 기준이 협정별로 다 나옵니다. 그거를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물품에 대한 그 HS 코드 잡는 게 중요합니다. 저 아까 오랜만에 그 해설했더니 모기시네. 그래서 저는 이게 달았어요. 관사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영역 품목분류라고. 그래서 여러 전문 자격사가 FTA 영역을 많이 넘나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이유는 요거 같습니다. 품목분류. 관사 꽃이죠, 꽃. 자, 목차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물품을 딱 보면은 인보이스를 보고 물품을 보면은 이거를 어디로 3번을 따야 될까? 요런 표 많이 하거든요. 3번을 딴다? 뭐 상관없습니다. 하는데 요게 품목분류가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수입신고서를 한번 샘플로 보여드릴 거고 품목분류가 중요성 우리 관세사에서 그리고 관세사 2차 시험 과목을 제가 살짝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관세일표 및 상품학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 교재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 수업 방식 그리고 공부 방법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죠. 마음가짐. 항상 당신이라서 미안하지만 당신들이 문제입니다. 본인이 잘해야 돼요. 눈치 보지 말고 나만 잘하면 없습니다. 나만 잘하면. 사회생활하고 좀 틀리죠. 나만 잘하면 붙어요. 자, 이제 HSK라고 하는데 HSK는 우리나라에서 관세 통계 통합 품목분류표입니다. 그래서 그 HS 협약에 따라서 제정된 전세계 공통인 그 HS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10단위까지 쪼갰어요. 6단위까지는 지키면 되고 10단위까지는 우리나라 마음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분화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이게 수입 신고서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관사가 되시면은 밥만 먹고 이거만 올 겁니다. 밥만 먹고. 조개 국수도 먹겠죠? 그쵸? 근데 밥만 먹고 볼 게 요겁니다. 수입 신고서. 그래서 보면은 뭐 50몇 개 란까지 쭉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징수 형태로 되는데 원래 수입 신고하면은 물품 바로 뺄 수 있나요? 수입 신고하면은 세관에서 내가 쓴 수입 신고서를 세관 담당 공무원이 결제를 해줘요. 그러면은 그게 수리입니까? 물품 바로 뺄 수가 있나요? 못 빼요. 결제가 떨어지면은 관세를 납부를 해야지 물품 뺄 수가 있어요. 근데 신용담보업체 같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 후 15일 이내라는 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별 업체는 수입신고 납부 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납부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여기 징수 형태 보면은 43은 뭐 월별 납부, 14는 신용담보 납부, 사후 납부 그렇게 다 되어 있어요.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시험이랑 연관된 부분이에요. 아까 올해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죠. 뭐 의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고 인보이스에
여러 가지 제품들이 되어 있고, 보이스, 커튼 100%, 패브릭,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게 있는데, 거기서 보면 품명하고 거래 품명이 있어요. 거래 품명은 일반적으로 인보이스에 있는 그 영어 문자를 주로 씁니다. 그 다음에 품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요해요. 관세 율표에서 디스크립션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해설지 나눠드릴 때 디스크립션으로 쓴 부분이 있죠. 그거를 영문위로 갖다 쓰는 거예요. 수입 신고를 하는데 여기 거래 품명, 여기 품명에다가 컴퓨터로 수입하는데 자동차로 처리 기계로 쓰면은, 쓰지도 못합니다. 안 돼요. 영문으로 써야지. 그래서 그래야지 통계가 쭈르륵 딸려 올라가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모델 규격이 있는데 성분도 있죠? 아까 의류 같은 경우에는 성분별로 품목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성분도 꼭 기재를 해야 돼요. 신발을 수입하죠? 그러면은 그 바깥바닥하고 가피에 대해서 몇 프로, 고무 몇 프로, 방직용 솜 몇 프로 그런 것도 다 기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수리가 됩니다. 성분에 따라서 품목별로 틀리니까 다 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여기 세번 부호가 10자리가 들어갑니다. 10단위가. 그래서 이게 바로 수입 신고서예요. 그 다른 것들은 몰라도 됩니다. 근데 관세표랑 연관되는 거는 요거다. 그래서 요게 정해지면은 다 정해진 겁니다. 이제 관세평가 관련된 건 과세 가격은 요게 과세 가격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운임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이런 게 넣어서 이제 세액이 정해지는 겁니다. 이게 수입 신고서예요. 이렇게 보니까 좀 그렇죠? 이거는 별지에 있는 건데, 요거 보시면 좀, 와, 닿나? 요? 이거는 제가 수입 신고한 거를, 이제 그러니까 지우다 보니까 다 지워버렸네. 예,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그래서 나중에 관사가 되시면은 여기 신고인의 관사 이름이 들어가요. 저희는 관세법인 대인 신호근이라고 여기 적힙니다. 그리고 신고번호는 앞자는 제가 등록번호가 3978이거든요. 법인은 앞에 4가 들어가. 그래서 43978로 들어가요. 내 신고부호. 신호근이가 수입 신고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델 규격은 하도 많으니까 을지로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3번이 나옵니다. 5702. 5702가 뭐예요? 양탄자. 블랑킷. 그게 수입 신고된 겁니다. 그래서 HS 코드는 여기에 기입을 해요. HSK를, 10단위를. 그래서 품목 분류 중요성인데 보시면은 뭐 품명 규격, 품명, 거래 품명이 있어요. 아까 수입 신고 란에서 보셨죠? 그래서 요거대로 넣는 거예요. 요거대로. 그래서 보시면은 요런 표현이 있어요. 당해 물품을 나타내는 관세 유표상의 품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세표에 있는 디스크립션 영문을 수입 신고를 할 때 탁 하고 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래 품명은 송금장에 있는 걸 넣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렉트로닉 게임스, 이거는 이제 송금장 있는 거겠죠? 9504 쪽이고. 올해 시험에 나왔던 거네. 그쵸? 그 다음에, 다마고찌.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거래 품명은 다마고찌고, 관세표에 기재된 품명은 일렉트로닉 게임스라고 되어 있는 거고. 그쵸? 이렇게 구분해서 넣어야 됩니다. 자, 모델도 있죠? 모델 같은 경우에도 관세 일표상 품목 분류 등에 영향을 미쳐요. 만약에, 모델이 있는데, 소세지가 하나 들어와요. 소세지. 소세지는 호가 어딥니까? 1601. 근데 소세지를 아주 곱게 썰어가지고 애기들이 먹기 좋게 해놨어요. 그다음에 순중량 250g 이하의 것을 소매형 용기에 포장을 해놨습니다. 그거 어디로 가요? 1602호로 갑니다. 1602. 그래서 똑같은 소세지지만 물품이 뭐냐에 따라서 나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델이나 이렇게 규격 이런 것들도 적어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품목 분류 중에서 보면은 이렇게 품목 분류를 이렇게 하면은 모든 게 다 나와요. 모든 게 다 나옵니다. 보시면은 세율이 나오죠? 기본관세 10%, WTO 양호관세 30%, 그리고 최빈 개발 특혜가 0%입니다. 그리고 FTA 협정별로 다 세율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품목 분류만 정해지면은 모든 게 다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감면하고 환급 있죠? 이게 어떤 감면이냐. 그리고 환급 같은 경우는 간이정기 환급 대상이냐. 1만 원당 얼마의 환급이 있냐. 다 나옵니다. 그리고 내공세도 있네요. 보면 부가세는 당연히 10%고 개별소비세가 붙습니다. 양탄자는 개별소비세 붙는 거 알죠? 면적에 따라서 다 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품목 분류만 정해지면은 모든 거는 다 따라 넣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제가 어떤 웹에 있는 걸 캡처했는데 여러분들 관사 되시면은 요거를 정말 많이 보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품목 분류하면은 요건도 따라 나와요.
보세요. 보시면은 양탄자 하나 수입하는데 이렇게 힘들어요. 만약에 양탄자가 전열 매트다. 그러면은 이러한 요건을 득해야지 통관해서 물품을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품목분류만 하면은 다 정해집니다. 자, 관세 2차 시험 과목은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관세법이 들어가고 2교시는 관세일품의 상품학이에요. 그래서 1교시 보면은 다들 나 합격했냐고 다 좋아서 그러는데 2교시를 보면은 다 한두 명씩 집에 갑니다. 집에 가요. 그 다음에 밥 맛있게 먹고 3교시 때 보는 관세평가는 문제 읽다가 시간 다 가고 그 다음에 4교시 때 무역신문은 쓰는지 마는지 하고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세율표를 잘 보면은 이게 힘이 나요. 예, 그래서 나머지 3교시, 4교시도 막 기분이 업돼가지고 더 잘 쓸 수가 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합격 기준은 평균 60점인데 이거는 필요 없는 소리고 그 합격 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올해는 뭐 90명이라고 합니다. 최소 90명. 그러니까 90명 이상도 뽑을 수가 있겠죠. 근데 무조건 90명까지 뽑아야 돼. 그래서 60점이 넘지 않더라도 90명을 채우기 위해서 올려보기 방식으로 90명이 될 때까지 54점도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는 무의미합니다. 그냥 90명 안에 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좀 더 뽑으면은 좋겠죠. 자, 많이 뽑아서 좋겠어요, 저는. 자, 그다음에 관세표의 상품학인데, 우리 관세표의 상품학 중에 관세표는 이제 관세법 유일한 별표 중에 한 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품목이랑, 여기 있죠? 6단위까지 있고, 여기에 기본 세율이 나와 있어요. 이게 관세율 표예요. 왜냐면은 세율 같은 경우는 조세 법률주에 따라서 법률로 정하기 때문에 이게 관세법, 법률로서 운영을 합니다. 즉, 관세표는 관세법이에요.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시험의 관세표에서 항상 마음속에 갖고 해야 될 게 모든 문제를 볼 때 이 통칙이란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통칙이 1부터 6까지인데 이건 틀린 말이고 통칙이 7까지 있습니다. 7까지. 그래서 통칙은 올해 시험도 마찬가지고 아까 해설을 할 때 마찬가지였지만 모든 품목분류를 할 때 통칙을 항상 마음속에 갖고 문제를 써야 돼요. 그게 남이랑 틀립니다. 항상 경합이 될 때, 두 개 이상의 혼합 복합 같은 경우는 항상 통칙 2 그런 거 써줘야 되고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주규정 있죠? 주규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험에 이것도 거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주규정 같은 경우에는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게 그냥 외우시지 마세요. 제가 강의할 때 이게 왜 이러한 규정들이 있는지 다 꼼꼼하게 설명을 해드리니까 그냥 무턱대고 외우면 안 됩니다. 일단 외우고 그 메이드 바이 신호군 그거 있죠? 앞글자를 좀 이렇게 장치를 해놔야 돼. 그 외워야지 공부 끝나고 편안하게 자지 자꾸 새벽에 깨요. 악몽 꾸고. 내가 왜 못 외우지 이거를?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늘 외운 거를 내일은 쓰는데 3일 후면 또 다 까먹어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근데 한 내년 2010년 7월 달쯤 오면은 이 정도면 붙겠구나라는 기분이 와요. 그 전까지 안 옵니다. 그때까지 몰아붙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호의 용어가 있어요. 아까도 뭐 에어빅이라는 거를 설명을 좀 드렸는데 8708. 그래서 우리 시험 같은 경우에는 관세일편 6단위까지 있죠. 근데 6단위까지 주는 물어보는데 10단위까지는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관세표가 아니에요. H's, K's. 그래서 우리는 4단위 호의 용어를 정말 잘 알아야 돼요. 호의 용어만 알아도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뭐 호해설도 나오는데 그런 건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들 못 씁니다. 그런 것들은. 자, 교재 구성을 보면은 제 책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 협약에 대한 개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2007년에 그 HS가 많이 개정이 됐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아셔야지 그 주규정이나 호의 용어를 이해를 하실 때 이게 좀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설명해놨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수업 시간에 처음부터 저는 안 해요. 왜냐면은 관세부터 개념이 없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작을 한다? 모릅니다. 이런 것들은 한 3회독 정도 한 다음에 1장하고 2장을 보면은 그대로 빨려 들어와요. 그때 보시는 거예요. 안 봐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통칙을 살짝 할 것이고, 그 다음부터 이제 관세표가 시작이 됩니다. 수업은 여기서부터 스타트가 될 거예요. 개괄적으로 알려드리고, 관세표가 시작이 돼요.
이게 관세표입니다. 이거 속금표라 그러는데 관세표는 1류부터 97류까지 물품의 재질이나 기능, 용도에 따라서 1류부터 97류까지 쪼개고 있어요. 그래서 1류부터 97류까지 억지로 외우려고는 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거를 첫날부터 다 외우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뭐 책상에 써붙이지도 마세요. 붙이지 마세요. 책상에 써붙여가지고 그거 다시 보는 사람 못 봤어. 저희 수습관사도 막 붙였는데 안 봐요. 제가 어제 다 띄워서 버려버렸어. 네 머릿속에 있어야지 그러면서. 그래서 안 봐요. 그냥 깔끔하게 공부하세요. 이런 것들은 한 두세 달 공부하면은 자연스럽게 몸에서 느껴져요. 어디서 느끼는지 아세요? 심장에서. 공부는 마음이라는 거야, 마음으로. 뭐 머리에서 합니까? 저도 강의할 때 딴 생각해요. 우리 아들 생각해, 찬호. 근데 마음속에서 이게 팔이만 움직여지고 마음속에서 말이 나와. 난 뭐 딴 생각하는데도. 그게 됩니다. 언제? 내년 7월 1일 날. 그때까지는 열심히 하셔야 돼요. 많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다 좁혀져. 다 나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그 다음에 교재 이제 관세표 보면은 예시로 61류 뒀어요. 그러니까 류가 시작될 때마다 1류부터 90류까지 류가 시작될 때마다 제가 약간의 개가를 했습니다. 개가를. 그러니까 이 류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떠한 개념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주 규정이 제가 서술을 해놨어요. 근데 여기 보시는 주일 분류 한계 그런 표현들이 있죠? 이거는 우리 법에는 없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쓴 거예요. 근데 진짜 제가 봐도 기가 막히게 썼어. 실제 시험에 써도 됩니다. 제가 주번호 외우라고 그러죠? 나는 지금도 내가 봐도 저거는 정말 잘한 것 같아.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 결혼한 거랑 저거 한 거야. 그래서 실제 시험에 가서도 60일 분류에 대해서 주 1만 쓰지 마시고 분류 한계 규정이라고 써주세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주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주 해설이 일부 있는 게 있어요. 저는 해설을 다 정리를 직접 다 해놨어요. 보지 마세요. 해설서 따로. 그 10만 페이지 어떻게 봅니까? 못 봐요. 그래서 필요한 주 해설을 박아놨습니다. 필요한 것만 쓸 때 쓸 수 있는 것만 넣었어. 진짜 살이 되고 감초 같은 것들만. 그래서 이렇게 주 규정 아래 해설을 달아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호의 용어인 분류체계를 넣어놨습니다. 4단위까지. 6단위까지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호의 용어입니다. 4단위. 그 다음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그 류에 대한 개괄적으로 표현한 총설을 뒀어요. 출제자는 뭘 보고 시험 문제 내는지 아세요? 총설 보고 문제예요. 총설 보고. 제가 한 3년부터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건데 총설은 주 규정만큼 중요하다. 왜냐하면 출제자는 총설 보고 문제를 냅니다. 총설 보고 문제를 내요. 총설 보면은 그 류에 대해서 이렇게 61류를 그 WCO에서 이렇게 만들었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개괄적으로. 총설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책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수업 방식은 저는 기본 이론하고 이제 심화 그렇게 흘러갈 텐데 처음에 들을 때는 정말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 강의할 때는 제가 주 규정을 다 세세하게 분해를 합니다. 분해를 해요. 그리고 저는 앞글자 그런 거 안 아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제 머리에 있는 거를 다 옮겨드리고 싶어 느낌이. 그래서 그런 거 다 알려드리니까 수업은 처음 나오시면 약간 힘들 수도 있는데 점점 나갈수록 이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괜찮아요. 그리고 관세 일표에 대한 주규정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 이게 주규정이 여기 왜 있냐 그런 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앞글자도 한 몇 개 되죠? 한 2,000개 되나? 그래요. 다 외울 수가 있습니다. 나만 따라오면은. 언제까지? 7월 1일까지. 그때까지 괴로워요. 수업 방식은 다 필요 없습니다. 다음 주 빨리 끊으세요. 공부 방법은 뭐냐? 열심히 해라. 왜요? 열심히 안 하나요? 일단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일단 시작을 했으면은 끝을 보세요. 관사되면 좋습니다. 관사되면은 정말 좋아요. 가능성을 저는 보고 이 시험을 도전했거든요. 처음에는 솔직히 말하면 돈이야. 나 돈 많이 번 줄 알았어. 근데 그렇게 많이 못 벌어. 근데 나는 돈을 지금보다 20배는 더 많이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잠이 잘 오더라고. 자신 있어요. 점점 그렇게 돼가는 것 같기도 하고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방법은 다들 각자라 따로 뭐 파워포인트 만들지 않았습니다. 다들 스타일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 공부를 할 때는 항상 기본 강의 할 때, 다음 주에 올 때, 그 연습장을 갖고 오세요. 막 쓸 거. 제가 좀 말이 빠르고 많이 알려드리고 싶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다 써야 돼. 다. A4지에다가. 막 써야 돼. 보면서. 그 다음에, 그리고 교재는 연필로 체크를 하시고. 왜냐면 교재는 여러분들 한 50번 정도 보게 돼요. 내년까지. 50번 정도. 그렇기 때문에 책을 좀 깔끔하게 봐야지 나중에 회독수를 하루에 한 권을 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많이. 그래서 다음 시간 올 때 그 하얀색 종이를 하나 이만큼 갖고 오세요. 아예 그냥. 이만큼. 책이 더러우면 안 됩니다. 깔끔하게 해야 돼. 깔끔하게. 50번 볼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 방법은 여러분들이 저는 예전에 하루에 한 과목을 했거든요. 하루에 4과목을 하면은 그날 내가 뭐가 했는지 모르겠더라고. 그리고 워낙에 좀 찔끔찔끔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일도 막 몰아서서 해요. 하루 이틀 좀 놀다가 법령 같은 거 보고 공부 좀 하다가 3일 날 때 막 그렇게 좀 몰아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를 하루에 한 과목 했습니다. 하루에 한 과목.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300페이지 이상을 봐야 돼. 조건은. 근데 그게 처음 시작할 땐 잘 안 돼요. 첫날은 한 50페이지만 봐도 힘들 겁니다.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게 빨라져요. 그래야지 시험 한 3개월 남겨놓고 그 하루에 한 과목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빨리 보기 싸움이야. 빨리 보기. 그래야지 머리에 많이 남아가지고 시험장 가서 한 80% 정도 쓰면 합격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봐야 돼. 많이. 하염없이 많이 봐야 돼. 하염없이. 그다음에 저는 다독을 중요시 여깁니다. 저는 하루에 한 과목 했어요. 이거는 참고입니다. 참고. 무조건 하루에 한 과목. 자, 마음가짐은 열심히 하세요. 네. 마음가짐 열심히 하시고 꼭 붙는다는 마음으로 하시고 저를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제가 저희 법인에 온 수석간사분도 제 책 보고 합격을 했는데 그러니까 딱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붙으려면 제 걸 들어야 돼요. 아니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 아니 들은 사람 있잖아요. 물어봐봐. 신동군 거 들어야지. 1년 내에 끝내지 그래야지. 다들 다 잘 가르치는데 내 거 들어야 된다니까 그런데. 아니 다 떠나서. 그래서 마음가짐을 하여튼 저를 믿고 따라하시 바라고 재밌게 하니까 뭐 때리진 않습니다. 근데 환불은 안 돼요. 됩니까? 환불하지 마세요. 한 번 되면 계속 해야지 무슨. 얼마 한다고. 자, 하여튼 저는 이렇게 하고 다음 주부터 저 신나게 달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고 네, 우리 관세표 담당이신 우리 제 선배님입니다. 김태훈 관사님이 관세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